안녕!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제 얼굴 시술? 제가 받은 시술에 관해서 Q&A를 올렸었거든요. 되게 얼굴형 관리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제가 진짜 많이 받았어가지고 진짜 제가 생각보다 시술을 진짜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거를 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무리일 것 같고 사실 이게 사람마다 뭐가 좋았고 뭐가 나빴고가 다 다를 수가 있어서 웬만해서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질문 받은 거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고 일단은 제일 먼저 뭐 시술 얘기를 하기 전에 병원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한 병원에서 모든 시술을 다 받거나 이러지는 않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막 진짜 발품 판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막 상담을 여러 번 받고 다니지도 않아요. 나는 진짜 병원 정보가 너무 없어요. 저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다들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처음엔 저도 그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어플, 요즘 되게 어플들이 잘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강남 언니, 바비톡 이렇게 어플이 깔려 있는데 이 어플의 장점, 일단은 가격을 되게 저렴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병원들이 그런 것도 있는데 후기를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플을 사용을 하면 제가 만약에 뭐 필러가 맞고 싶다 아니면 보톡스가 맞고 싶다 할 때는 병원들을 알아볼 때 좀 후기를 읽어보면서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되어 있는 후기가 있을 때 그 병원을 주로 예약을 하는 편입니다. 확실히 눈으로 그 후기를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뭔가 마음이 믿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플을 이용해서 좀 병원을 많이 알아보는 편이고 또 병원마다 잘하는 시술이 있고 유명한 시술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후기를 읽었을 때 정말 괜찮다, 받아도 될 것 같다 하는 병원에 예약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지금 무슨 어떤 시술 어때요? 어떤 시술 어때요? 뭐 부작용, 가격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제가 느꼈을 때 좋았던 시술이랑 진짜 이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하는 시술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조금 흔한 시술부터 얘기를 할게요. 가장 흔히 맞으시는 게 아마 보톡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21살 때, 20살 때부터 꾸준히 주사를 좀 맞아왔기 때문에 보톡스도 이제 필러 맞으면서 같이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톡스를 지방을 없애는 주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보톡스랑 지방분해 주사는 완전히 다른 성분의 주사거든요. 여기 보통 많이 맞으시는 게 이쪽이잖아요. 여기 턱 부분? 볼이랑 턱 쪽을 많이 맞으시는데 여기가 이제 갸름해 보이고 싶어서 맞으시는데 이제 자신의 턱이 여기가 이제 다 지방이다. 진짜 순수 지방이고 얼굴이 이렇게 만져봤을 때 되게 말랑말랑 다 살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방 분해 주사를 맞으시는 게 맞고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는 그런 지방을 없애는 주사가 아니라 이제 여기 턱에 근육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근육은 있을 거예요. 근육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빨을 앙 다물었을 때 저 여기 지금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다물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다물었을 때 여기가 볼록볼록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양쪽이, 여기를 만져봤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근육이에요. 이제 입을 앙 다물었을 때 근육이 튀어나오는 건데 보톡스는 이제 근육을 마비시켜서 이렇게 각지는 거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보톡스를 맞았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사각턱이라서 보톡스를 맞았는데 이제 근육의 문제가 아닌 뼈가 튀어나오신 분들은 보톡스를 맞았을 땐 아마 효과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앙 다물었을 때 다물기 전이랑 확연한 차이가 있다. 너무 많이 튀어나오는 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보톡스를 아마 맞으시면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분해 주사 같은 경우도 제가 지방분해 주사도 영상으로도 많이 다뤘었고 되게 많이 맞았잖아요. 지방분해 주사는 특히나 되게 진짜 꾸준히 맞아온 주사인데 그런 지방분해 주사는 부작용이 없나요? 하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병원을 한 군데서만 맞은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맞았잖아요. 지방분해 주사도. 이제 볼페임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방분해 주사를 맞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20살 초반에 아무것도 모를 때 지방분해 주사를 이제 그때는 젖살도 빠지기 전이라서 얼굴이 당연히 지금보다 조금 더 통통했겠죠.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제가 지방분해 주사를 맞으러 갔었거든요, 병원에. 최대한 많이 놔주시고 최대한 많이 빠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지방분해 주사를 좀 많이 맞았었거든요.
심지어 그게 아마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가서 맞는 거라서 제가 또 여러 번 맞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얼굴이 조금 갸름해지는 게 느껴지긴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상태로 좀 세월이 지나면서 제 본래 갖고 있던 젖살도 같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옆에 옆볼이 이렇게 패이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라인이 생겼어야 되는데 젖살이 빠지면서 제가 그 전에 있던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주사로 다 없애버리다 보니까 살이 빠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파여서 약간 땅콩형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뭔가 사각턱도 되게 심해 보이고 관자놀이도 엄청 튀어나와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 후에 그렇게 얼굴이 땅콩형이 된 다음에 또 필러로 옆볼을 맞아서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서 돈 써가지고 고생을 엄청 한 거죠, 2배로.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분해 주사는 젖살이 빠지기 전에는 안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기 얼굴이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사를 맞으면 나중에 진짜 어떻게든 뭐 이쁘게 살이 이렇게 라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볼페임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젖살이 다 빠진 다음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맞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는 진짜 너무 스트레스라서 지방분해 주사를 맞고 싶어요 하시면 사실 의사 선생님 의견을 여쭤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뭐 여러 명의 얼굴을 이렇게 주사를 놔주셨던 분이라 사실 얼굴 모양만 봐도 여기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것도 좋고 여기는 사실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제가 느낀 부작용은 딱히 없었어요. 저는 볼페임은 걱정되지만 여기 지방, 여기 턱살이 조금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는 놓지 마시고 턱만 놔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방분해 주사랑 보톡스에 관한 얘기를 다 했고 이제 필러, 제가 진짜 정말 제일 많이 맞은 필러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필러는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처음 아마 맞았던 데가 여기 턱일 거예요. 턱 끝. 제가 교정을 했거든요, 학생 때. 근데 교정을 하기 전에도 무턱이 진짜 굉장히 심했어요. 무턱이 뭐냐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보통 사람이 옆모습이 이쁘다 할 때 보는 게 여기 턱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되게 이쁘잖아요. 턱선이 이쁘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뭉툭한 턱이었거든요. 근데 교정을 하고 나서 그게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무턱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제 옆에서 보면은 완전 투턱도 심해 보이고 턱이 짧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둔해 보이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필러를 알아봤죠. 턱끝 필러를. 그때도 아마 제가 어플을 이용해서 후기를 좀 많이 찾아보고 병원을 예약을 했었던 것 같은데 턱끝 필러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필러예요. 사실 턱끝 필러도 병원을 잘 찾아가야 되는 게 이게 또 잘못 맞으면은 진짜 빗살무늬 톡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할미턱? 약간 마녀턱처럼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저도 지금 있긴 하거든요, 이 부작용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생겨요. 이런 부작용이 있긴 해도 저는 지금 턱끝 필러를 맞고 그래도 저의 무턱이 진짜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제 얼굴형에서 진짜 큰 변화를 준 게 턱끝 필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전 진짜 잘 맞은 케이스라서 자기가 이제 무턱이 너무 고민이다. 저는 턱이 없어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턱이 뾰족해 보이고 싶어서 맞기보다는 옆에서 봤을 때 뭉툭한 턱을 조금 이렇게 뾰족하게 옆에서 봤을 때 뾰족해지도록 맞는 게 저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턱 끝에 필러를 맞으면 너무 뾰족해지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처음 맞았을 때는 엄청 뾰족해 보여요. 근데 이제 필러가 이게 막 녹아서 없어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보통 병원에서 뭐 국산을 쓰면 더 빨리 녹는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필러를 맞으면서 느낀 거는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는 필러는 없다 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턱끝을 제가 22살 때인가 맞았었는데 아직까지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이게 필러가 점점 퍼지긴 해요. 녹기보다는 이렇게 뾰족하게 뭉쳐있던 게 점점 이렇게 넓어져요. 퍼지는 거죠, 그냥 뭉쳐있던 게.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퍼진 거 덕분에 오히려 더 모양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턱필러는 무턱인 분들한테는 가장 추천드리는 시술입니다. 저는 만족도 100%였어요, 턱필러는.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게 코! 23살 때쯤에 이제 하이코라는 시술을 했는데 이제 실을 같이 넣어서 코끝을 이렇게 좀 당겨서 뾰족하게 만드는 시술을 받았어요. 필러랑 이제 실을 같이 사용하는 건데 이 코필러는 진짜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맞았을 당시에는 진짜 코가 엄청 어떡해 보이고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러가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필러가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코 필러도 처음에는 오똑하게 이제 필러가 모양이 잡혀 있다가 점점 퍼지는 게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코가 점점 더 뭉툭해지는 거죠. 이 필러가 퍼지면서 여기 이렇게 콧날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후기고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여기가 필러가 코끝이 점점 퍼져서 오히려 맞기 전보다 더 뭉툭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 뭐 필러는 녹이면 되니까 라는 마인드로 뭐 한 번쯤 진짜 나는 코가 너무 스트레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맞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진짜 의사 선생님이랑 잘 상담을 해서 너무 과하게 맞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코필러를 좀 적정량을 맞았을 때는 그렇게 퍼지는 게 심하지 않다고 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근데 이게 이제 적정량보다 과하게 필러가 들어갔을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뭉툭해지고 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당했지만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 꼭 의사랑 열심히 상담을 해서 과하게 넣지 않도록 주의. 덜 넣으면 덜 넣었지 과하게는 절대 안 된다.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옆볼이랑 제가 여기 눈 앞광대 부분, 앞볼, 옆볼, 그리고 눈 밑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도 맞았었거든요. 눈 밑에는 살짝 꺼져서 여기가 이렇게 패여 보이는 게 싫어서 맞았었고, 옆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 때문에 여기가 너무 볼페임이 심해서 맞았었고, 앞볼도 여기가 꺼져 있는 게 싫어서 맞았었어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옆볼, 눈 밑, 앞볼은 진짜 이것도 정말 병을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코랑 비슷한 이유예요. 저는 아직도 여기를 가끔 이렇게 만지다 보면 이물감이 굉장히 느껴져요. 안에서 필러가 만져지거든요. 중력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굳은 필러가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피부가 계속 필러 무게 때문에 점점 처지는 거예요. 필러도 점점 내려오고, 뭐 여기에 맞았던 게 열로 내려가고, 뭐 여기에 맞았던 건 점점 열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피부도 탄력이 점점 없어지면서 처지겠죠? 근데 이게 제가 실제로도 그렇게 느꼈어요. 처음 맞았을 때는 꺼진 부분이 채워지고 얼굴 라인이 굉장히 매끄러워 보이고 진짜 만족도가 너무 좋았거든요, 필러 시술이. 근데 이게 진짜 몇 년, 1년, 2년이 지나면서 울퉁불퉁해져요, 피부 표면 자체가. 근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필러가 뭉쳐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그럼 이렇게 얼굴을 막 만지다 보면은 필러 뭉쳐있는 게 막 느껴지거든요, 만져지고. 그래서 이것도 진짜 과하게 맞으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막 그렇게 저는 지금 심하게 막 그런 부작용은 없지만, 그래서 이런 얼굴, 페이스 라인 필러를 맞으실 때도 진짜 차라리 진짜 덜 맞으세요.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자는 생각으로 맞으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난 진짜 너무 막 매끄러워지고 싶어서 진짜 많이 넣어주세요, 이런 거는 진짜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진짜 후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완전히 시간이 좀 오래 지난 상태로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필러가 완전히 녹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녹일까 하다가 포기를 했고, 더 이상 얼굴 라인에는 필러를 절대 맞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마 같은 경우도 저는 이마를 그냥 필러가 아니라 이제 제 피를 뽑아서 좀 더 회복 효과를 늘려주고 좀 더 착상이 잘 되게끔 하는 그런 필러를 맞았는데, 사실 이마는 되게 만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하기 전에 여기가 엄청 꺼져 있는 이마였거든요, 여기 가운데만. 그래서 그때보다는 지금 이마 라인이 많이 이뻐져서 만족은 하는데, 사실 이 이마에도 깊은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마를 처음에 너무 과도하게 맞은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맞아서 이마가 진짜 너무 동그래서 얼굴 옆에서 봤을 때 진짜 여기 이렇게 투구개처럼 튀어나와 보이는 거 있죠. 지금 이마 필러를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꺼졌든 뭐 어디가 꺼졌든 채우는 용도로 필러를 맞으실 거잖아요. 근데 절대 여기 미간이 튀어나오게 맞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가 튀어나오는 순간 진짜 완전 부자연스럽고 말하는 진짜 막 성형한 듯한 얼굴 있잖아요, 얼굴형.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필러를 맞으실 때 여기 윗부분을 튀어나오고 여기는 살짝 평평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여기는 납작하고 여긴 튀어나오게, 그렇게 맞았을 때 제가 느낄 때 진짜 이쁜 이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꺼진 부분을 채우는 건 좋은데 여기 미간이 튀어나오면 절대 부자연스러우니까 절대 그런 짓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후기를 많이 읽어보시고 후기 사진들도 보면서 이 병원이 정말 이마를 이쁘게 디자인해주는구나 하는 데를 찾아서 가시는 게 좋고, 이거는 또 맞을 때도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프고 또 범위도 엄청 넓다 보니까 진짜 잘하는 병원에 가서 맞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니까 여기 막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막 그런 현상은 없는데 막 울퉁불퉁하게 이마가 패이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막 필러 뭉쳐가지고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저는 그 정도까지 부작용은 없었고 조금 이마의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뭔가 눈썹 뼈까지 필러가 살짝 내려온 느낌? 뭔가 눈이 살짝 무거워진 느낌? 그런 건 조금 있습니다. 진짜 필러를 하도 많이 맞아서 필러 얘기가 끝나지가 않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입술. 제가 입술은 총 2번을 맞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입꼬리, 제가 입이 굉장히 처져 있는 입이거든요. 보시면 입꼬리가 굉장히 처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스트레스였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입술의 뭐 비율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 보이고 싶다 해서 병원을 찾아봤고 이제 입꼬리 필러를 맞으러 갔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아마 코랑 같이 맞았을 거예요, 입꼬리를. 그래서 입술은 안 맞고 딱 여기. 보시면 여기 저 지금도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때 처음 입술을 맞았어요. 사실 입술은 통증이 막 다른 분들은 되게 아프다 하셨는데 저는 입술은 참을만 했어요. 워낙 엄청 조그만 범위다 보니까 금방 끝나기도 했고 되게 참을만한 고통이었고, 그렇게 처음 입꼬리를 맞았는데 입술이 진짜 유지력이 엄청 낮아요. 진짜 한 일주일만 지나도 뭔가 필러 다 빠진 느낌이고 다른 데 맞은 것보다 뭔가 돈이 되게 아까운 느낌? 그래서 저도 여기를 맞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뭔가 맞기 전으로 되게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다른 병원을 알아봐서 그때는 이제 입꼬리를 한 번 더 맞고 여기 입술 전체를 맞으러 갔었습니다. 제가 워낙 입술 얇은 것도 되게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오동통한 입술이 갖고 싶어서 병원을 알아봐서 갔었는데 사실 상담받을 때는 제가 최대한 입술을 두껍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착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과도하게 양만 많이 하면 진짜 오리 입술처럼 모양이 이상해진다, 안 어울린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 정도 비율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이쁘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나는 완전 동그랗고 탱탱한 입술이 갖고 싶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하라는데 해보고 뭐 더 필요하면 그때 리터치 받으면서 한 번 더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래 그러면 뭐 그대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러를 맞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의사 선생님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 4년 전에 맞았던 거라 많이 빠지긴 했어요. 많이 빠졌어도 지금 아직 이렇게 필러가 좀 남아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봐도 아직 이물감이 살짝 남아있고 필러가 이렇게 안에 살짝씩 남아있어요. 예전보다는 만족하는 입술 모양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입술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입술 관리하시냐 이렇게. 저의 입술은 그렇게 필러로 만들어진 입술입니다. 입술도 근데 디자인이라는 게 진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마랑 비슷한 느낌인데 내 얼굴이랑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이쁜 거지 무작정 두껍게 한다고 무작정 입꼬리를 올린다고 그렇게 해야 이뻐지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디자인적으로 좀 잘 보시는 의사 선생님 계신 병원을 좀 찾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로 후기를 좀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입 모양 그 디자인을 좀 찾아보면서 그렇게 해주는 병원이 있으면 거기에 예약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의 필러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와 진짜 필러 얘기만 지금 한 10분 정도 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필러는 진짜 웬만해서는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다 싶은 거 아닌 이상은 비추. 어떻게든 얼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난 진짜 죽어도 여기를 커버하고 싶어서 필러를 맞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덜 맞더라도 과하게 맞지는 않기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후기와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느낀 점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좋은 점, 나쁜 점들을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뭐 성형이나 시술을 권장하는 영상도 절대 아니에요. 일단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그 전부터 뭐 고민을 해주셨을 것 같아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로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프팅에 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리프팅은 맞아본 게 울세라, 써마지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이제 울세라 리프팅이랑 써마지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막 설명이 저도 막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기억은 안 나거든요. 기억나는 거는 여기 지방을 태우는 느낌의 시술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세라 리프팅의 가장 큰 부작용인 볼페임에 대해서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있어요. 저는 있었습니다. 볼페임이. 되게 제가 주사는 잘 참는데 그런 바늘로 막 뜨겁게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써마지라고 시술을 여러 개 한꺼번에 리프팅을 받다 보니까 되게 좀 아픈 편이었어요. 좀 진짜 못 참겠다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그 당일에는 얼굴이 진짜 굉장히 부어요. 이게 리프팅이 된 건가? 라는 느낌 같은 것도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냥 지금 부었구나 이 정도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도 한 몇 주 있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시술이거든요. 뭐 당연히 효과는 있었어요. 울세라 리프팅이 유명한 것도 알겠고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또 지방분해 주사랑 비슷하게 여기가 꺼지더라고요. 사실 울세라 리프팅이랑 지방분해 주사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저는 그냥 주사를 맞을 것 같아요. 그 강도, 제가 느낀 바로는 그 아픔의 강도도 주사가 훨씬 적고 뭐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주사가 훨씬 저렴하고 그 울세라 리프팅의 효과를 제가 막 그렇게 완전 크게 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효과를 크게 보기 힘든 얼굴형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울세라 리프팅을 맞을 바엔 주사를 맞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지금 제가 받은 모든 시술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비용적인 부분도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비용 같은 부분은 이제 병원마다 굉장히 차이가 심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플 같은 걸로 알아봤을 때도 굉장히 차이가 심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 이용해서 후기랑 비용 같이 고려하시면서 병원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다 어플이 되게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보지 않고 저는 쇼핑몰 보듯이 되게 열심히 리뷰를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 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봐요.